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을 할 때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이 서로 상자고 간이 이제 간음 간자잖아요. 이제 간음은 결혼 관계가 아닌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제 남녀 관계, 뭐 이제 연인 관계에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간음이냐? 아주 이상하지 않냐 하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법적으로 의미가 결혼 관계가 아닌 성관계가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로 상자는 서로 이제 간음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외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상간자 소송은 그 외도가 상간제, 간음이 벌어졌을 때 그 간음자들의 이제 배우자들이 간음자의 상대방에게 이제 내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해주시오라고 하는 소송인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 남편의 부인이 그 상간녀한테 야, 너 왜 우리 남편하고 이제 바람을 폈냐? 손해배상 청구해 주시오. 뭐 남편한테 이혼 소송하는 건 별개로 치고 할지 않을지 별개로 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한 몇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거로 인해서 이제 그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할 때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몇천만 원 자체가 또 이제 가정주부들한테 그 금액 자체가 의미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또 이제 또 정신적 충격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증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남녀관계, 간음관계라는 게 아주 은밀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옛날에는 경찰관 대동해가지고 모텔 가서 문 열고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거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많이 질문 받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남편이 상간녀하고 이제 어떤 모텔이나 호텔 가가지고 이제 어떤 간음을 한 것 같아요. 그 낌새를 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하는 출입구에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확보는 사실은 모텔이나 호텔에 이제 관리자에게 연락해가 주세요 하면 되는데 안 주죠. 왜냐면 개인정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러면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간음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자, 그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했으니까 그 일치를 특정을 해가지고 그 호텔의 증거, CCTV를 확보해주라고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확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CCTV를 이제 영구 보관 잘 안 하죠. 이제 뭐 한 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증거보전 신청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바람을 핀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시간 노출이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변호사 도움 받으셔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증거보전 신청부터 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뭐 흥신소 도움 받아도 되냐? 그러니까 흥신소들이 이제 사람들 막 추적하고 막 어디 있는지 사람 찾아내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제 받아 되냐 하시는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흥신소 자체가 이제 불법은 아닌데 흥신소가 하는 행위가 불법이 많아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불법 행위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하는 분도 있긴 한데 많이 하죠. 왜냐하면 뭐 남편이 타는 차에다가 이제 위치 추적기를 몰래 이제 트렁크나 차 밑에 달아둔다든가 아니면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도청 그 어플을 뭐 깔아놓는다든가 막 미행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막 이렇게 찍는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흥신소도 처벌받지만 그런 행위를 시키는 이제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맞고 하시려면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미행을 하시면 따라가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남편의 이제 바람 피는 사람의 남편이 바람 폈다는 전제하에 핸드폰에 있는 뭐 이제 SNS,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라인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의 메신저나 등등등 이제 대화 기록을 갖다가 이제 남편이든 누구든 이제 바람핀 사람이 다 지울 거 아닙니까? 자기 재발절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이거를 그 통신사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 가가지고 복구해 주세요 하면 절대로 복구 안 해주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이혼 소송을 하거나 아니 상간자 소송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통화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쪽에다가 이제 법원에서 저희 변호사 통해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통화 내역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1년 내내 뭐 새벽 1시, 2시에 계속 뭐 몇십 번씩 통화를 했다 이렇게 있다면 분명히 이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남편 핸드폰을 몰래 뒤져가지고 증거를 확보했는데 이게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 쓸 수 있냐 그러셨는데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형사 소송에서 뭐 고소를 해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때는 위법 수직 증거는 그 형사 소송의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지만 민사 소송에는 가능하거든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이랑 뭐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냐 아니면 뭐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게 맞냐고 하시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판결문에 누가 누구 언제 어디서 이렇게 뭐 간음을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 판결문이 이혼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하시려고 그러면 상간자 소송도 하시는 게 맞고, 동시에 하시는 것도 맞고, 아니 먼저 하시는 것도 맞고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가정은 지키고 싶은데 상간자에게는 이제 어떤 책임을 묻고 싶다 하면 상간자 소송만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